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액티브를 통한 손해보지 않는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데브시스터즈의 박주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부분은 제가 진행하고요. 뒷부분은 이어서 장세진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우선 저는 데브시스터즈에서 지금 현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의 그룹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과학자가 바라보는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로 보는 마케팅, 그 중에서도 액티브를 통한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데이터 과학자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ATV라는 것을 어떻게 마케팅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TV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LTV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데이터 과학자가 보는 마케팅이 어떤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아무래도 전문 마케터의 입장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생소했고요. 그래서 오늘 마케팅의 주제도 고객 모집 마케팅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데브시스터즈에서 대부빵집을 열려고 합니다. 그 저희 캐릭터 중에 버터크림 초코 쿠키가 있는데요. 이 쿠키는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쿠키입니다. 자, 그러면은 홍보를 잘해야겠죠. 이렇게 대부빵집을 열었는데 여기에 저희 캐릭터 중에 하나인 용감한 쿠키가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에 광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 전단지 하나 줬다고 했을 때 얘가 3,000원 정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보고요, 이제 빵집에 와서 이제 신나게 맛있는 것들을 사겠죠. 이제 젤리도 사고 햄버거도 사고 이제 커피도 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용감한 쿠키가 얼마나 구매를 하면은 이 마케팅이 이익을 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본 걸까요? 네, 모두 다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3,000원보다 많이 지불하였으면 이득을 볼 거고요. 3,000원보다 적게 지불하였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겠죠. 가령 4,000원 정도 구매했다고 하면은 1,000원의 이득이 될 거고요. 2,000원 정도 구매를 했다면 1,000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용감한 쿠키를 데려오기 위해 고객 모집을 하는 거죠. 그때 비용이 3,000원 정도 든 거고요. 그리고 이때 고객이 지불한 금액이 4,000원이라고 하면은 이때 1,000원만큼이 마케팅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요, 동일하게 고객 모집 비용이 3,000원이 들었는데 이 고객이 와서 2,000원밖에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주 슬프게도 이제 1,000원의 마케팅 적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을 보면은 고객 지불 금액과 고객 모집 비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고객 지불 금액이 고객 모집 비용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마케팅에서 흑자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고객 모집 비용이 고객 지불 금액보다 크다면은 그만큼 마케팅 적자를 보고 슬퍼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게임에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빵집의 사례에서는요, 홍보 전단지가 있고 그리고 빵, 젤리, 우유 등이 있었는데요. 고객을 모집할 때는 홍보 전단지를 썼었고 고객이 지불한 금액은 빵, 젤리, 우유 등을 산 금액입니다. 네,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을 저희가 광고를 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게임 설치 광고가 이 고객 모집 비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고객이 지불한 금액은 게임 아이템 상품들이 되겠죠. 여기에 뭐 패키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재화를 구매한 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고객 모집 비용을 저희가 실제로 쓰는 이제 용어를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 게임에서는 설치 시 유저당 단가를 주기 때문에 설치 시 유저당 고객 모집 비용이라고 하고요, 이 값을 코스트 퍼 인스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지불 금액의 경우에는 게임을 설치한 후 이제 고객이 게임에서 지불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유저가 게임을 하면서 만들어낸 가치라고 봐서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모집 비용의 경우는요, 코스트 퍼 인스톨이라고 해서 CPI라는
라는 값을 쓰고요. 그리고 고객이 지불한 금액은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LTV라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할 이제 핵심적인 용어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LTV라는 값과 CPI라는 값을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LTV가 CPI 값보다 크다면 마케팅의 흑자를 볼 수 있겠고요. 반대면 적자를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LTV를 알게 되면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아까 그 대우 빵집의 사례에서 돌이켜 보면은 이제 3,000원의 고객 모집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용감한 쿠키가 있으면 용감한 쿠키에게 광고를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유형의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에서는 첫 번째로 용감한 쿠키, 두 번째로 저희 보더맛 쿠키라는 쿠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적맛 쿠키가 있습니다. 이때 이 빵집 주인은 고민을 하겠죠. 이 중에 누구한테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과연 좋을까? 우리한테 가장 많은 큰 수익을 줄까? 이때 동일하게 CPI 값, 그러니까 설치 시에 그리고 유저를 모객할 때 비용은 동일하게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상황에서 LTV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감한 쿠키의 경우는 LTV가 4,000원이라고 보고요. 보더맛 쿠키는 2,000원, 그리고 해적맛 쿠키는 8,000원이라고 보면 각각 이 값을 CPI랑 비교해 보면 첫 번째 경우에는 1,000원의 흑자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1,000원의 적자, 그리고 마지막 해적맛 쿠키의 경우에는 무려 5,000원의 흑자를 보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 광고는 제일 아래에 있는 해적맛 쿠키에게 해야겠죠. 우리가 미리 LTV와 CPI라는 값을 알고 있다면 한정된 마케팅 자원을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LTV가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LTV 값을 계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위해서 용감한 쿠키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CPI가 3,000원 그리고 LTV가 4,000원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고객이 게임에 와서 쓰는 금액은 단 한 번에 쓰지 않고요, 이제 여러 시점에 나눠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에 따라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4월 1일에 이제 광고를 했고요. 3,000원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용감한 쿠키는 4월 10일에 와서 400원을 썼고요. 그리고 4월 30일에 와서 이제 또 8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뒤인 이제 7월 9일에 와서는 2,800원을 쓴 거죠. 그러면 총 합산은 4,000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4월 30일 날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때 쓴 금액은 1,200원이고요. 그리고 이때 쓴 비용은 3,000원인데요. 자, 과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추가로 마케팅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단계에서 보면은 손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이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초기 예측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LTV를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계산하고 접근하는지를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LTV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 지불 금액인데요. 저희는 단순히 고객 지불 금액으로 계산하진 않고요. 이 값을 일평균 지불 금액과 지속 방문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평균 지불 금액의 경우는요, 유저가 이제 하루에 얼마씩 썼는지, 그리고 유저가 총 몇 번 방문해서 지불했는지를 알면은 이 두 개 값을 곱한 게 고객 지불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이 LTV가 됩니다. 이 일평균 지불 금액은요, 저희는 용어로 ARPDAU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거는 Average Revenue Per Daily Active User라는 값의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방문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LT, Lifetime이라는 값으로 계산하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ARPDAU라는 값과 LT라는 값을 사용해서 저희는 LTV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앞에 사례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4,000원을 썼고 그리고 이제 3,000원의 비용이 들었을 때 ARPDAU라는 값을 계산하면요 40원이 되고요. 그리고 LT 그 지속 방문일을 계산하면은 이제 100일이 됩니다.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100일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LTV를 계산할 때는요, 그 일평균 지불 금액인 40원에 그리고 지속 방문일인 100일,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의 면적인 이 값을 LTV라고 보고요. 이 값은 간단히 계산하면 되겠죠. 40원 곱하기 100일을 하게 되면 총 LTV 4,000원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건요, 예측할 때 좀 더 그 수식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값을 아까 초기 예측을 해야 되는 경우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이 단계에서 초기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앞서와 동일하게 일평균 지불 금액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ARPDA가 대략 40원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비슷하게 다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일평균 지불 금액은 40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지속 방문일을 알면 좋은데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 4월 30일이라는 겁니다. 4월 10일 날 광고를 해서 4월 30일인 거죠. 이 시기에는 지속 방문일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40원 곱하기 지속 방문일 알 수가 없게 되고 당연히 HV라는 값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시점, 한 달이 된 시점에 초기 예측을 해서 HV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V는 일평균 지불 금액과 그 지속 방문일을 곱한 걸로 계산이 되고요. 저희는 초기 1개월 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LT 값을 예측을 해서 HV 값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LT 값을 어떻게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값을 도출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요, 저희 데브시스터즈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근무하고 계신 장세진님께서 이어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시스터즈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근무하고 있는 장세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실제로 LTV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LTV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이브 되고 있는 서비스인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여서 첫 번째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을 넓게 잡았고, 그 다음에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활발한 순으로 한국과 태국, 대만,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하였고요. 이를 한 번 더 OS별로 쪼개서 총 1080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이 과연 평생 동안 돈을 얼마나 가져줄까를 나타내는 LTV는 우리 고객이 며칠 동안 머무르고 그 머무르는 하루하루마다 돈을 얼마나 쓸지 곱하면 구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과연 얼마나 머무를까, 이 초기의 데이터를 갖고 얼마나 머무를까를 예측하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접속률 데이터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데이터는 2017년도 10월 1일 날 가입한 신규 유저들의 데이터인데요. 한국과 안드로이드 신규 유저들을 보고 얘네들이 가입한 시점부터 쭉 계속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접속률을. 그래서 첫째 날에는 당연히 모두 다 들어왔으니까 접속률이 1일 것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탈하는 고객이 생겨날 것이므로 접속률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라이프타임이라는 것은 이 접속률을 모두 더하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이 며칠 동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초기 데이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30일치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 30일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유저가 평생 동안의 접속률이 어떻게 될까, 이 접속률의 데이터를 갖고 과연 어떻게 라이프타임을 예측을 해야 될까라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주로 빠르게 회전되는 특성이 있어서 저희 유저의 평생을 365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측하는데 저희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커브 피팅입니다. 커브 피팅이라는 것은 30일 동안의 데이터를 유심히 한번 개형을 그려서 관찰을 해봅니다. 저렇게 관찰을 해보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저기다가 피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저 개형을 보면 어떤 함수가 떠오르시나요? 저희는 여러 가지 함수를 시도해보고 우리 게임 산업에서 우리 게임에서는 몇 함수와 유리 함수가 가장 잘 맞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각화를 해서 한 번 더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그래프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노란색 점으로 된 게 저희의 원래 접속률 데이터고, 그 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30일을 가지고 함수의 개수를 결정해서 나머지 기간을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트렌드는 대략적으로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와 빨간색과 파란색 간의 차이가 있다, 조금 더 개선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베이시안적으로 접근을 해보았는데요. 베이시안적인 것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어서 이것은
베이시안이라는 말은 확률 분포를 이용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확률 분포를 통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유저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X1에 접속한 유저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유저가 그 다음날 이탈할 확률을 이탈 확률 P다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탈하지 않고 계속 우리 게임에 남아있을 확률은 그 반대로 1-P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가정이 필요한데요. 이 유저마다의 각각 이탈 확률은 유저마다 다를 것이고 국가마다 다르고 OS마다 다르다는 것 또한 저희가 고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저희는 기하 분포를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T1차의 이탈할 확률은 얼마일까라는 것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 가운데의 수식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T1차의 이탈할 확률이라는 것은 T-1일까지 우리 유저들은 계속 들어오고 T1차에 우리 유저가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100일 날 나갈 확률은 얼마? 365일 차에 나갈 확률은 얼마인지 저 기하 분포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게 저 이탈 확률 P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지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저 이탈 확률 P 같은 경우에는 베타 분포라는 것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베타 분포는 기하 분포보다 조금 생소한 개념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베타 분포 같은 경우에는 두 모수를 통해 저희에게 이탈 확률 P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타 분포는 약간 기하 분포와 찰떡궁합이어가지고 기하 분포 전에 베타 분포를 한 번 더 사용하면 기하 분포에 대한 사전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탈 확률 P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나 집단에 관한 사전 정보를 주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모델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미리 베타 분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 저렇게 다음과 같은데요. 수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그냥 두 모수를 가지고 이탈 확률 P를 알아내겠다라고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개인이나 집단이 과연 T1차에 언제 나갈까라는 것은 Shifted 기하 분포라는 것을 사용하고, 그때 이탈 확률 P는 베타 분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문명을 따서 이 방법을 SVG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VG를 실제로 저희한테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SVG는 초록색인데 이 초록색과 노란색 간의 그래도 갭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30일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 동안의 접속률 데이터를 예측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이를 실제 라이프타임과 비교해 봐도 30%에서 50%까지 에러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SVG가 좀 더 나은 방법, 학계에서는 좀 더 어려운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 고민을 베타 분포의 형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베타 분포는 두 모수가 1보다 크거나 작냐에 따라서 저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 데이터셋이 운이 좋게도 이 두 가지 유형에 해당이 된다면 사전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사전 정보를 통해 보다 더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1080개 데이터셋은 모두 운이 안 좋게도 저 경우에 해당되었고, 저 경우라는 것은 사전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저희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지금 에러율이 30%에서 50%까지 가까이 되는데 예측도를 더 높일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해봤고, 저희가 한번 그 개선을 하고자 방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저희는 다시 커브 피팅으로 한번 돌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1080개를 다시 시각화를 해보고 유심히 살펴보니까 저 파란색인 몇 함수는 실제 데이터보다 조금 높게 추정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반면에 유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함수보다
조금 낮게 추정해주고 있더라라는 경향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즉 여기에 서로 두 함수의 가중치를 줘서 가중평균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더욱더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하지만 여기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점은 저 가중치는 그 본인에 맞는 게임과 본인에 맞는 산업에 맞는 가중치를 찾아주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가중평균까지 딱 적용을 해가지고 보면 10% 내외로 에러율이 줄어드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게 다소 기술적이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역함수와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들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방법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VG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안인 확률 분포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능이 다소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본인의 데이터가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해당이 되면 보다 더 정확한 모델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두 함수를 적절히 섞은 가중평균이 제일 좋았다라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중치를 찾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 또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LTV라는 건 과연 우리 고객이 평생 동안 얼마나 수익을 가져다 줄까는 우리 고객이 과연 우리 게임에 얼마나 머무르고, 그리고 머무르는 동안 과연 우리에게 돈을 얼마나 하루 평균 돈을 쓰는지를 곱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RP, DAU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추세선이 있어서 그 추세선을 갖다가 라이프타임 예측해서 곱하면 수익을 바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마케팅 비용을 산정할 때 이 마케팅 비용 CPI를 저희 예상 수익인 LTV보다 낮게 산정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마케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에서 LTV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느 쿠키한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저희 현실 상황에서는 어느 국가, 어느 OS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때 투자할 때 바로 LTV를 통해서 효율적인 마케팅 자원 분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게임이 나와서 데이터가 얼마 없을 때, 그때도 신규 초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LTV를 구해가지고 마케팅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케터 분들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을 한번 제언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저희는 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LTV라는 값을 통해서 예측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리고,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막 마법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 예측이 당연히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값을 마케터 분들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뢰 구간은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한 가이드를 해드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100%의 예측도, 보다 더 정확한 예측도를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델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모델을 끊임없이 개선을 해 나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다 있으시고 저희와 함께 나가고 싶으시다면 데브시스터즈에 관심을 가져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